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2024년 9월 모평 24번입니다. 현재 풍동고등학교 2학기 기말고사 시험범인데요. 한번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요즘에 영어 지문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예요. 전체적으로 모의고사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앞번호들이 24년 9월 모의고사 앞번호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그 영어 문장 구성이 어렵다기보다는 한글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어려운지. 자, 멘트라면 정신적 발달이죠. 정신적 발달은 구성되어집니다. consist of. 네, 정신적 발달이 구성되어진대요. 자, 정신적 발달은 구성되어집니다. 개인들로 구성되어집니다. 자, 어떤 개인들이냐면, 그런데 여기를 요렇게 꾸며 점점 더 요런 것을 마스터하는 개인들로 구성되어집니다. 이렇게도 되긴 되는데, 왜? 명사 다음에 ing 있잖아요. 요렇게 돼서 명사 다음에 ing 뒤에서 꾸며주는 거 분사구라고 그러죠. 현재 분사구 이렇게 꾸며주는 거 그렇게 봐도 되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조금 더 세련되게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다 됐죠? 근데 이게 전치사잖아요. 자동사, consist가 자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오기 위해서는 전치사가 필요한데, 이거를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이게 목적어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성되어집니다. 어떻게 숙달하는 것, 마스터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집니다. 누가? 이건 의미상의 주어. 요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세련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요렇게 볼 수 있는 게 1번 문장 구조를, 요렇게 볼 수 있는 게 2번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다시 한번. 정신적 발달은 개인들이 점점 더 이런 것을 숙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집니다. 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리가는 거죠. 끊을 때 어디서 끊는 거예요? 끊을 때 여기서 끊는 겁니다. 정신적 발달은 구성되어집니다. 개인이 의미상의 주어로, 밑에 거로, 즉 2번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어떻게 점점 더 숙달하는 것으로, 마스터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집니다. 뭐를? 사회적 규정을 마스터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사회적 규정 코드와 신호를 갖다 그들 스스로 마스터하는 것, 숙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집니다. 정신적 발달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정신적 발달이 개인들이 점점 더 사회적 규정과 신호 같은 거를 숙달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뭔 말일까? 선생님은 이제 여러 번 읽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시험 때 모의고사 보면서 긴장된 상태로 이걸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될까? 문해력이 그렇게 뛰어난 친구가, 글쎄 좀 의문입니다. 이렇게 문해력을 많이 요구하는 이런 지문이 나오면 나올수록 점점 더 이 모의고사 그 문제 풀기가 만만치가 않죠. 요즘에 약간 문해력을 많이 요구하고 약간 그 제한된 시간 내에, 긴장된 시간 내에 과연 이걸 갖다가 한글로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는, 즉 해석을 어떻게 머릿속으로 입력할지는 조금 의문이 되는 그런 지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정신적 발달은 구성되어집니다. 개인들이 숙달하는 거예요. 사회적 규정과 규범을 신호를 갖다가 스스로 숙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컴하고 위치,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치가 가리키는 건 아마 선생님 생각에 그들 자신은 아닌 것 같고, 요 위치가 가리키는 건 형광펜으로 표시해 보자면 아마 이거 아닐까요? 요 위치가 가리키는 거 사회적 규범과 신호들, 알겠죠? 사회적 규범과 신호들을, 그러니까 여기선 복수니까 입보다는 뭐겠습니까? 입보다는 댐이 되겠죠? 어디에서 빠진 거예요? 뒤에 관계대명사 뒤에가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야죠. 그렇죠. 여기 이게 빠졌네요. 이 부분이 빠져 있죠. 그들이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이 코드, 소셜 코드와 시그널이 여기 있다가 일로 관계대명사 결정용법으로 나가 있는 겁니다. 오직 사회적 상황에만 그것을 마스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적 상황이냐면 지지가 있는, 어떤 지지? 좀 더 유능한 개인들, 좀 더 유능한 개인들의 지지가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만 그것들을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규범과 규정들을. 그게 누구의? 어른들이죠. 즉 caregiver, 돌봐주는 사람들이죠. 정확히 어른들인데 돌봐주는 사람들, 알겠죠? 그 아이를 돌봐주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 breeder, 알겠죠? 양육자들의 도움으로
그러면서 도움이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마스터할 수 있는 거죠. 이 정신적 발달이란 거는 여기에서 아이의 정신적 발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의 정신적 발달은 구성되어진다. 뭘로 구성되어진다? 그 아이가 이제 조금 이해되실 거예요. 사회적 규정과 규범을 갖다 마스터하는 것으로 사회적 규범과 신호를 처음엔 완전히 동물적인 본능으로 배고프면 울고 그죠? 어디가 안 좋으면 웃고 이런 상황에서 점점 사회적인 존재가 되어가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여기서 대인은 이 개인들이죠. 이 아이들입니다. 그죠? 아이들은 이런 사회적 규범과 신호들을 오직 숙달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만 사회적 상황인데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진짜 짐승처럼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본능을 가지고서 생존 본능을 가지고서 어떤 것 자신을 돌봐주는 유능한 성인들 어른들이 있는 어른들의 후원 속에서만 그걸 마스터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아이들이 자라고 양육되는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어떻게 발달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자, 지금 선생님 얘기 때문에 좀 이게 이해가 되지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자, 이러한 의미에서 정신적 발달은 구성되어집니다. 정신적 발달은 구성되어집니다. 두 가지로 구성되어지는 거죠. 엔드를 중심으로. 이것과 이것으로 구성되어집니다. 정신적 발달이. 첫째는 내면화하는 것. 사회적 패턴을 내면화하는 것과 점점 더 이렇게 되는 것으로 구성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회적 패턴을 내면화한다는 건 아까 전에 이 얘기 아닐까요? 마스터하는 거. 그죠? 예. 좀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마스터한다는 게 어떤 건지. 사회적 패턴. 아까 전에는 사회적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코드와 소셜 코드와 시그널을 했죠. 사회적 코드. 이 시그널을 패턴을 내면화하고 그리고 점점 더 책임 있는 행위자가 되는 것. 그죠? 책임 있는 behavior, 행위자가 되는 것으로 구성되어집니다. 패러프레이징이죠. 요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떤 다른 책임인들 성인 사이에서 요 다른 책임 있는 성인들이란 건 행위자라는 건 같은 자기를 돌봐주는 주변의 사회적 구성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또는 자기와 함께 어떻게 되고 있는 사회화되고 있는 다른 아이들, 동료들 사이에서 이런 거겠죠. 즉 다른 존재들 사이에서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존재들 사이에서 책임 있는 행위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죠? 정신적 발달이란 건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성되다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구성되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뭘 쓸 수 있습니까? 그죠? be composed of 이건 당연히 쓸 수 있는 거죠. 기본이죠. 이 consist of는요. 그 다음에 be made of 이런 걸로 구성되어집니다. 이건 뭐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죠?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얘기가 들어갑니다. 구체적 예시 아닐까 여기서부터는요. 구체적 예시. 자, 덴마크에서는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 들어가냐면 형사 이거는 이 크리미널 하면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알겠죠? 범죄 능력, 범죄 책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형사 책임 영역이라고 돼 있죠. 이게 범죄의 이 범죄라는 걸 법적으로 얘기하면 형법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형사의 수사한다는 형사가 아니라 형법적인 형사 책임이라고 그래요. 형사. 그래서 형사 책임 우리 그런 거 요즘에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왜 이게 표시가 안 되죠? 그런 말이 많이 들어봤죠? 어떤 얘기 들어봤냐면 형사 미성년자란 얘기 들어봤죠? 우리나라 형사 미성년자가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만 13세인가 그래요. 그럼 이 13세 연령이 달할 미성년자란 건 13세 미만은 형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형사 미성년자라고 그래요. 즉 아직 어린아이가 뭘 모르잖아요. 그죠? 무슨 끔찍한 얘기긴 한데 예를 들어서 가끔 미국 총기 소지가 허락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총을 가지고 놀다가 오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있잖아요. 총이 뭔지 모르니까 장난감인 줄 아니까 그 5살 6살짜리에게 어떻게 감옥에 가두겠어요. 그 아이는 어떤 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형사 미성년자인데
그게 이제 옛날에는 13세로 본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범죄를 저질러도 책임질 수 어떻게 감옥에 보낼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나는 감옥에 안 가면서 뭐 그런 거 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옛날과 달리 요즘 아이들은 빨리 좀 신체적으로 영양 상태가 좋아서 어른처럼 성숙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어떤 능력, 힘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훨씬 더 강하게 성인과 다름없이 발휘할 수 있는데 폭행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안 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게 형사 미성년자.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책임을 지게 할 것인가. 그죠? 그 얘기를 하는데 덴마크에서는 그게 15세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늦네요. 오히려. 조금 너무 뒤로 미룬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5세인데 그리고 그것은 컴하고 위치 and it 그리고 그것은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냐면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다면 그러면 이건 그러면 정도로 우리가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5세라는 건 사람들이 그죠?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한다는 것을 그러면 그때는 사람들이 충분한 정신적 성숙함을 갖다가 발달시켰다. 즉 자신의 행위의 형법적 의미 내가 이건 범죄를 구성하는구나 이 행동이 라는 정신적 성숙을 갖다가 발달시켰다 라는 것을 그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정신적 성숙이냐면 바로 책임질 수 있는 be accountable 포하면요 be responsible 포랑 비슷한 거거든요. 뭐뭇을 책임지다 be liable 포랑 비슷한 거예요. 알겠죠? 뭐뭇을 책임지다. 뭐를 책임지는 겁니까? 이 시점에서 at this point 이 시점에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숙함을 발전시켰다. 즉 이 정도로 발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15세부터.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겠다 이렇게 된 거죠. 법적으로. 감옥에 보내겠다. 그리고 18세 나이 정도에 그죠? 18세 나이 정도에 뭐가 주어집니까? 주어진다는 거예요. 권리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권리. 주어동사 도치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도치구문이에요. 도치구문. 그 18세 나이 정도에 투표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and를 중심으로 어떻게 연결되나 보세요. 자, 요런 것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떻게 포함되어집니다. 18세 나이 정도에 권리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 공식적으로 포함됩니다. 어디에 포함되냐면 in the basic 기본적인 민주적 과정에 민주적 과정이죠. 이게 민주적인 이거. 이건 과정을 의미하죠. 그죠? 기본적인 민주적 과정에 포함되어집니다. 기본적인 민주적 과정에 포함되어집니다. 자, 요 문제는요. 요 문장은 조금 지금 이 문장은 도치구문이 아니군요. 선생님이 지금 다시 보니까 원문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원문인 보면 뭐가 빠졌네요. 여기에 도치구문으로 생각했거든요. 권리가 주어집니다 했는데 이걸 동사로 보니까 주어가 없잖아요. 여기 are 그죠? included 그죠? given 여기는 주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있지만 이건 여긴 주어가 없잖아 바로. 여기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선생님이 지금 생각에 여기 대의가 빠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장이 말이 안 됩니다. 여기서는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18세 나이에 선생님 잠깐 원문 좀 잠깐 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 교재를 유료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지금 기본 교재를 쓰고 있는데 잠깐 저것 좀 보겠습니다. 원문을 보면 여기에 맞네요. 그죠? 뭐가 빠졌어요. 여기에 대의가 아니라 people이 빠졌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대의가 아니라 people이 빠졌습니다. 선생님 미처 확인을 미리 못했네요. 18세의 나이에 사람들은 받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아마 선생님이 이 부분은 새로
한 장 줄게요. 저기 뭐야, 요 부분만 다시 출력해서 18세의 나이에 사람들은 투표할 권리를 받습니다. 이게 주어고. 됐죠? 난 이령식 도친 줄 알았어. 요게 주어고, 그래서 요걸 표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게 이해됐죠? 이게 주어, 그 다음에 이게 동사, 주어집니다. 뭐가 주어져요? 이런 투표할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 and를 중심으로 are included 포함되어집니다. 민주적 가정. 이제 이건 헌법적인 권리를 의미하죠. 투표할 권리. 투표할 권리가 18세 이제 성인으로서 온전히 인정되고 그때 어떻게 이제 민주화 과정 속에 포함되어진다는 거죠. 통치 과정 속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법적인 책임이 나눠놓은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19세인가가 투표할 수 있는 권리죠. 원래 20세였는데 한 살인가 두 살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즉 형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연령. 이때부터는 너의 책임을 묻겠다, 형법적으로. 그래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되는 연령. 그 다음에 국가의 중대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 이게 18세. 그죠? 13세. 우리나라보다 조금씩 더, 이거는 조금 더 늦고 얘는 조금 빠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니면 똑같나?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계속 가보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이렇게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5번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봐요. 나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if랑 바꿔 쓸 수 있죠. 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연령의 경계가, 즉 방금 전에 13세, 18세가 나라마다 다 달라요. 영국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의 범죄가 너무 심해지니까 우리나라처럼 13세에서 여기 덴마크처럼 12세인가 13세에서 9세로 바꾼 거 알고 있어요. 영국은 이게 9세인가 10세로 바꿨어요. 이렇게. 영국은 더 다운시켰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부터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좀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나라마다 다르고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 연령의 경계가 최적인지는, 그러니까 이게 알맞은지는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건 좀 힘들죠, 그죠? 그러나 명확합니다. 이게 가주어고, 뭐가 명확하냐면 이게 진주어입니다. 정신적 발달이, 그죠? 정신적 발달이 일어난다는 사실. 어디에? 다른 비속도로, 여기서 속도, 스피드의 개념입니다. 다른 개인들 사이에 다른 속도로, 어떤 애는 조금 더 빨리 어른이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애는 조금 더 빨리 아직도 어린아이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고, 아이마다 다르잖아요. 그것이 다르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맞아요. 이것은 분명해요. obvious의 뜻이에요. 그죠? 이것은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clear, obvious, 그죠? explicit, 아주 explicit부터 시작해서 명확한 다 들어갈 수 있죠. apparent, 명확합니다. 이런 거 다 들어갈 수 있죠. 선생님 맨날 썼던 것 같아요. apparent, 명확합니다. unambiguous, 뭐 이런 거. 그리고 and를 중심으로 또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이십니까? 이것은 명확합니다. 자, 뭐가 명확하냐? 정신적 발달이 일어나고, 그리고 의존한다는 것, 특히 어디에 의존한다는 것은 명확합니까? 바로 사회적 환경, 그 다음에 가정 환경, 그죠? 어디에서 그들이 속하고 있는, 여기서 대인은 지금 한참 자라고 있는, 정신적 발달이 일어나고 있는 미성년자, 청소년들이나 아기들을 의미하는 거죠. 유아들이죠. 그들이 속한, 그들에게 주어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들에게 주어진 정신적 환경, 사회적 환경에 의존한다는 것. 이건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연령이 맞는지, 그 연령대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명확하다는 거야. 그죠? 정신적 발달이 언제 일어났는지, 언제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다른 시기에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거. 그리고 그건 또 어디에 달려 있다는 거? 그들이 속한 개인에게 달려 있고 환경에 달려 있다는 거. 이거에 따라서 일찍 처리된단 말 있잖아. 그죠? 같은 개인이어도 환경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의존한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이해됐죠? 여기 문장 구조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뭐가 빠졌습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 같은 게 빠져 있는 거죠. 그죠? 여기 뒤에 있는 게, 여기 있는 게 나온 겁니다. 알겠죠? 여기 목적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거. 뭐가? 사회적, 가정적, 가정환경,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얘가 선행사가 되는 거죠. 선행사를 표시해 본다면 요게 선행사가 되는 거죠. 요게 선행사가 여기 있다가 어떻게 요 앞으로 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계속 가보면 따라서 여기 접속사 문제 우리가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여기 접속사, 그죠? 여기 따라서가 있고, 여기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 but 위에도 접속사가 하나 있지 않았나요? 이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덴마트에서. 그죠? 이거는 다시 말해서 접속사 문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그죠? 따라서 having formal limits 동명사 주어입니다. 어디까지가 동명사 주어예요? 여기까지가. 어이구, 주어가 여기까지 가야겠네요. 그죠?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에서? 공식적인 제한이나 한계죠. 공식적인 제한을 어떻게 가지는 것이, 두는 것이 이런 뜻이죠. 어디에서 공식적인 제한이에요? 책임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 헌법적인 책임. 형사적인 책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3세. 헌법적인 책임, 즉 국가의 중요한 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너를 이제 국가의 중요 행사에 참여해. 그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죠. 어른으로서 인정하는 거죠. 그 책임에, 그런 책임에 공식적인 제한을 가지는 것은 특정 연령대로부터. 이해되겠죠? 어떤 특정 연령대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죠? 적용되는, 이건 적용되다란 자동사겠죠. 적용하다, 적용되다. 주격관계 대명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특정한 연령대로부터 그러한 책임에 대한 공식적인 책임을 가지는 것은 동사가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다소 어떻습니까? 의문스러운 관행이라는 겁니다. 이건 의문스러운 관행이고 과연 의문스러운 우리 현재의 그런 우리의 그 사회적 행위라는 거죠. 이게 맞나? 아까 말한 것처럼 13세 이하는 전부 다 형사 미성년자 이게 맞나? 좀 밑에도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또는 어떤 애는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개인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일률적으로 두는 건 조금 의문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는 역시 이건 2% 못 바꿨어요. 같은 뭐뭐인지 아닌지인데 아까 전에는 여기 whether는 2% 바꿔 쓸 수 있었죠. 왜? 동사의 목적어일 때, 주어, 동사, 목적어일 때는 2% 바꿔 쓸 수 있지만 얘는 비동사 다음에 나오니까 보어입니다. 보어, 주어이나 보어일 때는 whether절은 명사절일 때 2%못 바꿨습니다. 몇 번 얘기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물론 그 질문은 의문은요. 뭐뭐인지 하는 것입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죠? 다르게 행해질 수 있는지 없는지. 이시 가리키는 건 뭐예요? 이 규정이죠. 그죠? 공식적인 제한, 책임에 대한 공식적인 한계를 갖는 것. 아마 요거 같아요. 표시를 해보자면 요거. 그죠? 특정한 연령대로부터 그죠? 모든 사람들에 적용된 이걸 갖는 것이 적용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그죠? 그것이 다르게 행해질 수 있는 것인지 없는지는 이해되시겠죠? 그것이 사람마다 다르게 어떤 책임에 대해서 공식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어떻게 모든 개인을 다 가정환경과 속한 사회적 환경과 그 아이의 개인적인 그죠? 그 정신 연령을 통해서 형사 책임을 개별적으로 결정하겠습니까?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겠죠. 뭐 아마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선생님들이 평가하고 뭐 이런 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약간 이런 뉘앙스죠. 거의.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이건 뭡니까? 연령에 따른 책임과 정신의 발달에 대해서 소재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 말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이 글의 주제입니까? 제목이죠? 제목 보시면 영향력입니다. 성인들의 영향은 핵심이다. 아이들 발달의 핵심이다. 성인들의 영향이 아이들 발달의 핵심이다. 내용은 있어요. 그죠? 중요하다라는 건 있지만 여기서는 형사 책임이나 아이들이 어디까지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이러한 책임의 한계, 책임에 대한 한계를 가지는 것이 이렇게 특정 연령대에 따라서 그죠? 이것이 과연 올바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거. 어떻게 사회적 규정이 그죠? 어떻게 사회적 규범들이 인간의 인지죠. 인간의 인식을 갖다가 한정할 수 있는지. 사회적 규범에 즉 법률적 규범이나 도덕적 규범이 인간의 인식을 갖다 제한하고 한정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민주주의는 성장합니다. 오직 뭐와 함께? 책임 있는 어떤 것? 책임 있는 젊은이들과 함께. 이것도 아니겠죠, 그죠? 두 번째, 어떤 것 책임을 설정하는 겁니다. 연령을 기반으로 책임을 설정하는 것, 그게 적합한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물음을 하고 있는 거죠. 답은 이게 되겠습니다. 그죠? 적합한이죠. 연령을 기반으로 이걸 선정하는 것, 책임을 선정하는 것, 그게 적합한가? 그 다음에 연령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한 장애물, 일관된 개인적인 성장에 대한, 이거 일관된이죠. 일관된 개인적 성장에 대한 가능한 장애물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연령, 개인적 성장에 대한 장애물에 대해서 아니죠. 연령은 하나의 기준이죠. 어떤 것? 그냥 편리한 기준이죠. 이런 형사 책임을 갖다 일률적으로 물릴 수 있는. 이게 과연 적합한가 이랬으면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내용이 좋고 조금 어렵습니다. 시사성도 있고 시험에 반드시 나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됐죠? 자,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잘 해보세요.